뉴스 정면 승부. 정면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 오늘 개막했죠. 예, 올 시즌에 우리 선수 몇 명이나 활약을 하나요? 네, 올 시즌에는 총 4명이 활약을 하는데요.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그리고 토론토 투수 오승환, 텍사스 타자 추신수, 미러키 타자 최지만까지 우리 선수 4명이 올 시즌에 활약을 합니다. 예, 류현진, 오승환, 추신수, 최지만. 어떤 이 선수별 전망은 어떤가요? 네, 먼저 텍사스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 폼을 바꿨는데요. 타격 전에 오른발을 들었다가 내디디면서 공을 치는 레그킥을 장착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타구의 발사각도를 높여서 땅볼 대신에 뜬공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휴스턴과 홈 개막전에 6번 지명타자로 출전을 했고요. 9회 중전 안타를 때려서 4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토론토에 새 둥지를 틀었는데요. 7회와 8회를 지키는 세덜맨으로 나서는데 오늘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도 0대5로 뒤진 8회에 등판했고요. 또 1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내줬지만 삼진 1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 5선발로 좀 안정적인 상황인가요? 네, 올 시즌에 5선발을 맡아서 일단 4월 3일에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3승 1패 평균 자책점 7.04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회전이 많이 되는 커브를 또 새로운 무기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미러키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에서 타율 4할 홈런 3개를 때리면서 개막 로스터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샌디에고와의 개막전에서 연장 12회 대타로 출전해서 또 2루타를 때리고 결승 득점까지 올리면서 2대1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예. 메이저리그 우승 후보 올 시즌 어떤 팀이 꼽히나요? 좀 역시 다저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류현진의 소속팀 LA 다저스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요. 네. 오늘 비록 샌프란시스코와의 개막전에서는 지긴 했지만 그래도 커쇼나 우드, 힐, 마에다,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막강하고요. 또 타선에서도 시거와 벨린저가 있습니다. 대학로는 지난해 우승팀 휴스턴이 꼽히는데요. 네. 강력한 원투펀치 벌랜더와 카이클 그리고 타자 알투베를 보유를 했고요. 이 밖에 뉴욕 양키스라든가 워싱턴, 시카고 컵스 등도 우승 후보입니다. 네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상관 떴습니까 지금? 네,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선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2개의 칼을 휘두른다 해서 이도류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일본 이오넴에서는 10승 20홈런을 기록하면서 우승을 이끌었고요. 올 시즌 LA 에인절스에 입단을 했는데 사실 시범 경기에서는 타율 1할 2푼 5리에 그쳤고요. 투수로도 평균 자책점 16.20으로 또 난타를 당하면서 네. 이도류가 아니라 2류 아니냐 이런 혹평도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오클랜드와의 개막전에는 8번 지명타자로 나섰고요. 5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4월 2일에 오클랜드전에 투수로 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아직 시범 경기는 아직 본 경기가 아니니까요. 예. 일단은 오클랜드전에서 어떤 투구를 선보일지 165km까지 던지는 선수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 4월 27일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과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4월 27일 정상회담 결정됐습니다. 예. 여러 개 날짜를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27일 받은 이유 뭐 특별한 거 있을까요? 뭐 알려지기는 24일부터 27일, 그러니까 4월 거의 마지막 주죠. 27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네. 28일부터는 주말로 가고 원래 지난 3월 6일 날 우리 그 한국의 그 특별사절단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발표한 것이 이제 4월 중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날짜를 꼽고 있는데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뭐 적어도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3월 6일이라면은 4월 중이면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가용한 시간 중에 최대한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27일 금요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중에 또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게 참 숨가쁜 그런 일정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도 고려해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집권 초니까 예. 뭐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이번에 잘 풀리면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 뭐 그거는 전부터 좀 얘기가 됐고요. 그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은 뭐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북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이제 비핵화를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제일 좋은데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네. 다시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요. 물론 그것에 또 남북 정상회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일종의 정례화가 된다면 그런 식의 좀 긴장이 고조되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또 지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모멘텀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 뭐 문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아직 안 된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 기간 내에 또 그 만약 정례화를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네.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자주 만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뭐 가능하다면 그러니까요. 좋은 일이죠. 네. 예. 근데 하여튼 물론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있다만 전망이 이렇게 밝지만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은 지금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가서도. 예. 근데 미국은 역시 여전히 일괄 타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율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일 텐데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좀 예. 이렇게 문턱이 다시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3월 6일 날 우리 특별사절단이 갔다 와서 발표했을 때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뭐 일종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네. 이제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 경우 또 하나는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경우.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사절단, 한국의 특별사절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조건 없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전했죠. 예. 근데 네. 이제 엊그저께 그 북중 정상회담, 중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걸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단계적, 동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예. 앞부분에 보면 또 한국과 미국의 선의 뭐 그런 얘기 일종의 우리가 뭐 그대로 읽으면 이건 뭐 분명히 전제 조건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붙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한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일종의 문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까지 진전되고 또 얘기됐던 것들을 상당 부분 후퇴시켜서 예. 앞으로 이제 다시 조금 원점까지는 아니지만 또 상당히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부터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 동시 조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계속 해왔던 얘기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니까 그건 새병에 담긴 낡은 포도주다. 예. 옛날부터 똑같이 해왔던 얘기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한 그런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네. 목표라는 것은 있죠. 일종의 그 CVID라고 해갖고 예.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를 요구는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달성될 거에 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아직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북중 간에 합의가 됐다는 발표했다는 이런 어떤 단계적 동시라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은 그 일종의 시간 벌기용이고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전에 했던 것들을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3월 전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거의 매일 북미 양측에서 무슨 뭐 전쟁까지 얘기하는 험악한 상황이 됐었는데 예.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데 예. 만에 하나 이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까지 했는데 예. 별로 해결 실마리가 안 보이면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적 옵션 위협 이걸 또 되풀이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지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중에는 뭐 북미 회담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북미 회담을 하려고 할 거고요. 혹시 뭐 그 북한 측에서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2010년, 17년 작년에 경험했던 한반도의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다만 군사적인 옵션은 아직은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우리 문 대통령도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것처럼 대북 제재와 압박이 결국 북한을 대화의 문턱으로 끌어냈다라는 것이 공통된 판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5월 달에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가 확인이 안 되고 또 북한이 뭐 지금 말한 단계적 어떤 동시적인 조치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은 회담이 진행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가 될 거고요. 예. 그럼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협력을 얻어내야 되는 그래서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아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그래도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기대는 일단 해봐야 되겠죠. 최선을 그래서. 다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우리 예, 정부의 예. 목표가 돼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 영변의 그 실험용 경수로와 관련한 예. 북한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합니까? 혹시 협상력을 뭐 극대화하기 시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뭐 보도가 막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영변에 있는 경수로의 뭐 이것이 가동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영변의 경수로라는 것은 새로 이게 그 구성이 새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 여태까지 우리가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일종의 이제 북한 핵 문제에 합의를 이뤘는데 여기 영변 경수로는 포함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정말 이것을 뭐 가동을 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예. 역시 협상에서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다라는 네, 것을 좀 네. 보여주는 그런 형태지만 좀 아직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북중 정상회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셨을 텐데 박 교수님께서도요. 결국 중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좀 부각시켰고 반면에 북한은 북중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복원했다. 이런 게 이제 좀 초점인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 시점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전격적으로 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중국을 방문한 이유. 우리도 든든한 배경이 있다. 뭐 이런 걸 과시하려고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일단은 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잘 되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겠다. 네. 이제 그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게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진 거죠. 네. 한반도 문제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중국이 또 당사국의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현재 시점에서 중국을 간 것은 그만큼 뭐 몇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역시 미북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자신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고 또 뭐 지금 많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보험.
그러니까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미국이 강력한 압박과 뭐 혹시라도 모르는 군사적인 조치까지를 감안해서 역시 네. 우군인 중국을 좀 끌어들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네, 그런 네. 판단이고요.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반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예. 지금 뭐 남북미 구도로 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네, 네. 또 시진핑 주석이 새로 출범하면서 사실상 종신제를 지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북한을 끌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서로 맞은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예.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변수로 봐야 되는 상수로 봐야 되는데 예. 앞으로 이런 그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중국의 역할, 변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장단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뭐 긍정 어떻게 부정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네네. 부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생각하는 그 비핵화의 그 해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상응하는 조치를 서로 상응하는 해나가야 조치가 된다. 이렇게. 뭐 말 대 말, 행동 대 예, 행동을 늘 주장을 했고 뭐 쌍중단에서 쌍궤 병행으로 가는 것이 결국 단계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북한과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일괄 타결 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괄 타결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다만 중국을 당사자로 놓고 우리가 간다면 핵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검증 단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원래 육자회담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저희가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가능하고요. 또 어쨌든 중국도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중국을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 이상 중국을 설득을 해서 같이 어떤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일부에서는 뭐 패닉 상태 빠졌다든가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미국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의 입장 어떻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일본도 전혀 뭐 이렇게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한일 관계는 미묘하기 때문에 뭐 국내 언론에서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이렇게 일본이 배제되는 것을 뭐랄까요? 좀 이렇게 고소해야 한다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그 의견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 네.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반도의 핵 문제라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내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다 연계된 문제고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사국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발한 그런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국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국제 공조를 하는데 일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재팬 패싱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를 하면서 같은 목표로 가고 뭐 필요하면은 북한을 제재하거나 또 협력을 구할 때는 협력을 구하거나 그 협력하는 그런 공감대와 협력의 그 같은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는 과거사고 예. 미래에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인 거죠. 예. 하여튼 뭐 한반도가 뭐 격동의 시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역사적 시간일 것 같고요. 예. 박 교수님 점점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봄과 함께 한반도에도 또 여러분 삶에도 꽃피는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변함없는 애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노동일이었습니다.